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겨서 다시 영상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강배전은 주의할 점이 이제 개치 탄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파일 그대로 이제 프로파일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냥 시간만 지속시키는 형태로 로스팅을 했을 경우에는 개치 타버려 가지고 색깔은 과도하게 겉에만 기름기가 돌지만 안쪽에 있는 그 성분이나 조직 같은 건 다 타버리는 거죠. 네,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재가 돼버리는. 네. 그래서 이놈을 잘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완전히 그 프로파일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파일 자체를 전반적으로 강배전을 할 때는 네.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걸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향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 조직이 단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제 조금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간소화해서. 네, 간소하죠. 예를 들어 뭐 조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밀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져 버리니까 이제 강배전에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맛만 될것 딱 기준 잡고 하시죠. 예, 예.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기존의 프로파일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요. 이게 1차를 지나는데 내가 에디오피아를 먹는데 나는 이게 진짜 강하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짧게 끊을 거야. 1차 끝나자마자 바로 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인텐시브하게 콩한테 막 열을 줘가지고 화사한 느낌으로 뽑고 싶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차인데 막 그냥 올려보는 거야. 2차 때 빼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태만 보고 빼다 보면 실제로 잘 콩은 익지도 않고 열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겉만 타버리는 현상.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게 이제 불 조절을 해야 되고 불 조절 그리고 배기 조절. 배기 조절이 안 되는 로스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이제 배기 조절이 이제 소형 로스터 배기가 조절이 된다, 배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두 개를 이제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도 이거 이제 청취하시는 소규모 로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 대부분 배기 조절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다 국산을 많이 쓰시니까 네. 작은 용량은. 그리고 이제 태생적으로 전 다크 로스트들이 안 되는 로스터들이 있어요. 네, 좀 힘들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드리기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조금 열풍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생각에는 이 수분 배출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배전, 약배전 커피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열풍 비중을 점점 늘리는 추세로 가거든요. 5대5였다가 이제 7대3 정도로 열풍 비중을 더 많이 이제 늘리는 형태로 이제 기계가 설계되고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대류열과 그 전도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의 차이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이 대류를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약배전 커피에 좀 어울려요. 왜냐면 그 포인트에서 뺐을 때 대류를 많이 쓰는 로스터는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나요. 많이 배출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도열을 많이 쓰는 느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에서 빼면 신맛이 너무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맛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신맛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맛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로스터가 신맛을 강조하는 커피에 어울리는 거지. 과하지 않는 신맛을 내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니까 신맛을 누그러뜨리는 로스터가 신맛에 적합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강배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열풍을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 강배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이. 예전에 기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엄청 했죠. 처음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곁에만 타고, 그죠? 본인의 좀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죠. 저도 이제
로스팅을 시작하면서는 거의 저 2차에 빼는 약간은 좀 자극적인 걸로 시작해서 고소하고 단맛이 나오는 커피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프로파일링대로 가게 되면 특징이 약간 좀 약한 거예요. 고소하긴 하고 달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징점이 없어지니까 좀 센 불 이용하게 되고. 좀 더 세게 해서 강력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되 포인트는 2차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두들의 개성들을 좀 살려가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 방식에서 계속 시간만 늘려서 네. 강배전을 했구나. 이제 강배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커피 개성이 강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커피를 많이 먹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달려든 거죠. 달려들어서 쭉 진행해서 프로파일 똑같이 가져가고 시간만 끌고. 네, 처음에는 쭉 갔죠. 쭉 가니까 2차 막 터지기 불꽃놀이 시작되는 거예요. 빼고. 다다다다다다 막 그래서 뭐야 이거. 2차 소리도 크고. 네. 그게 이제 1번을 지나서 2번까지 간 거죠. 네. 네. 1번. 네, 1번 타버린 거고 타고 네. 두 번째 지나가지고 개치 신나게 터지는 거죠. 네. 나오면 한 50~60%가 다 터져버리고. 토핑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력 조절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없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2차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불을 끈 거예요. 그리고 배기를 세게 열어서 연기를 다 2차 대체시켜버리고 때 불을 오프해버렸다. 그죠? 네.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손님들이랑 사람들이 오해하는 카페라는 게 사람들이랑 기계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게 있고. 맞아요. 네, 왜냐면 기계를 약간 이제 드럼이 좀 뭐라 그래 얇거나 보존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이게 꺼버리면 네. 끄는 포인트를 너무 일찍 빼버리면 네. 그냥 이제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열량이 빠져버리니까 밋밋해져 버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특징을 살리려다 보니까 이것만 이제 강배전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불이 안 올라온 상태면 배기가 흐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열량은 계속 빠져버리는 거야. 열량은 계속 빠져버리니까 온도가 이제 실제로 콩이 열을 못 받는 거지. 콩을 우리는 익혀야 되는데 익히지를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그냥 2차까지 터질 때 불을 끈 거였고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돼서 꺼버리니까 너무 신나게 터지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되기 전에 꺼야겠는데 그래서 껐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일반적인 경우는 끄면은 온도가 다 빠져버려요. 그냥 갇히질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렇게 되는 게 따로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걔네들은 불 조절을 조금씩이라도 해가면서 열을 조금씩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강배전 볶을 땐 옛날에 이제 작은 기계로 할 때는 껐다 계속 이거 하는 거죠. 네. 2차 갈 때까지. 네. 너무 세면 또 안 되니까 껐다가 켰다 껐다. 그래서 실제 저는 강배전도 지금 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메인으로 쓰기에 워낙 로스팅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로스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상업적으로도 좀 쉽지 않죠 선택이. 기계가 크면 되겠네.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불 조절이 이제 돼서 그 전에 이제 불을 조절하든지 자기가 알 거야 자기 로스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 조절이 첫 번째고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뺐을 경우에는 그냥 확 타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약간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실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불 조절만으로 하는 게 우선인데 보조적인 장치가 이제 배기를 좀 건드려줘야 돼. 이쪽에서 배기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왜 이래. 미치겠다 이거. 다음에 올 때 제가 하나 사오겠습니다. 이걸 사다 주신 거예요 손님. 근데 그래서 자 그래프를 일단 첫 번째 실수 탄다. 두 번째 티핑 나는 거. 이거는 이제 배기 대류열, 그러니까 대류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2차 부근을 넘어섰을 때 아무 장치도 안 하고 그냥 넘어쳤을 때 이제 대류 흐름이 많이 통과가 되면 대류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얘를 통과하는 게 있거든요. 통과한다고 느낌이 들어야 돼요. 배기는 콩을
통과시킨다. 열이 콩을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베어스터가 얘는 열이 뚫고 지나가는 거다. 얘를 통과시키는 거다 느낌을 갖게 되면 이 통과하는 열이 사실은 부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대류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티핑. 그 부분만 새까맣잖아요. 그것만 꺼내갖고 먹으면 탄맛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억제시키려면 태생적으로 대류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특화되고 그런 거는 로스터 같은 경우는 배기 흐름이 좀 덜한 애들, 그러니까 좀 미국 기계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계들이 그래서 약간 강배전을 좀 더 유리하게 해요. 기계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돼. 이렇게 터지는 현상을 막아야 돼. 터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열량이 작은 애들 같은 경우 좀 배기를 좀 닫아버리는 현상. 약간 좀 잡고 하는 현상. 불을 조금 주고 닫거나. 그래서 배기를 좀 잡고 해버리면 이 구간을 지날 때 이제 배기를 닫는 것도 있고 드럼 속도를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로스터가 되면 자기가 드럼 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대류 흐름을 바꾸는 거는 대류를 적게 쓰게 하는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그게 제일 세요. 그 드럼 속도가 더 세. 그게 메이저야.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배기를 좀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대류열을 억제시키는 프로파일로 가져가야지만 이게 이런 티핑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도 대류를 이걸 딱 잡고 했을 경우에 티핑이 훨씬 더 적어들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현상이 좀 덜 누그러뜨리고 그죠? 예전 머신에서 효과를 좀 봤죠. 그 배기 잡는 걸로.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메이저가 될 수는 없어.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좀 더 나아질 수 나아질 있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티핑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콩을 강배전을 하겠다는 의미는 강배전이 외면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배전을 하게 되면 어느 커피든지 좀 커피가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죠? 좀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그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이 커피는 그냥 쓰고 묵직하고 커피스러움을 위해서 강배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강배전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그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배전 커피하는 로스터에게 필요한 건 재료를 보는 눈이죠. 재료 기준이 크지. 네, 강배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로스터가 진짜 중요한 있어야죠. 거예요. 네. 남들이 안 하니까 하시구나. 네, 그 길을 가야지.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남들이 콩살돈은 없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이제 경쟁력으로 가지려고 제가 계속 연구를 한 거고 그리고 실제 저희 매장에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 손님들은 강배전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시장을 본 거죠 사실. 네. 앞으로는 약배전이 분명히 좋고 훌륭한 커피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일반 손님들한테 좋아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강배전은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 손님들은 훨씬 더 찾고 이걸 드신 분들은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커피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죠.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강배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지 않더라.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최영수 점사님 같은 분 커피를 먹어보면 너무 훌륭한 커피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러실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들에 대한 좀 많이 먹어보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커피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떤 균일성하고 그러니까 섬세함보다는 이렇게 딱 굵은 커피, 볼드하고 그런 이렇게 투박한 커피 그거를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소비자한테 이 사람들한테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을 내놓아도 이거는 검증된 재료로 좋은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그래서 만들었다. 일리가 최고니까. 네. 일리가 그래서 사실 최고가. 손님들이 그렇게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죠.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지, 그죠? 네.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허투루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을 조금 이제 구독자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하면 대표님의 경우를 한번 이제 적용해가지고 강배전을 하실 때 투입 온도를 좀 높게 하나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시나요? 저는 투입 쪽이 완전히 크진 않은데 투입 온도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신 저는 1차 직전부터 1차 오랜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그냥 공개를 해주시죠. 점점 더 비참하게. 이게 세컨드.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으니까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운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가지고 뭐 무덤까지 가는 것도 아니지. 이거 영상 많이 안 봐요. 이 영상. 제품이 안 나가는 건 아니겠죠? 다 볶아주시느라고. 몇 백이면 안 봐. 많이 봐야 몇 백년 보는 거니까. 뭐 크게 파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찍는 이유는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 제 채널에 그냥 올리는 거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로스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두의 데미지예요. 사실 데미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2차쯤 갔을 때 그 데미지에 의해서 많이 파열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걸 알아먹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얻어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강배전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콩의 손상을 안 갖고. 전 이제 끝났습니다. 네. 다 말씀하신. 콩의 손상을 안 가고 최대한 콩의 손상을 안 가게끔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달래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연한 콩들은 더 강배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죠? 더 탈 염려가 많으니까. 그리고 좀 강한 애들은 좀 강하게 볶아도 되는데 좀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 틀은 강배전을 내가 원한다 하면 이거를 불 조절을 스무스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줘야 되고 또 수분에 의해서 날아가 가지고 타는 염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베개를 가둬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가둬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데미지가 큰 현상들, 그쵸? 1차 부분 가장 데미지가 크겠죠. 조직이 꽉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한번 입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티핑이 일어나는 부분은 2차 부분이죠. 2차 부분 보면 2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콩이 티핑이 일어나버리고 깨져버리고 타버리고 이런 현상이 여기 나타나니까 1차 데미지를 한번 줄이고 여기서 쿠션을 한번 주고 2차 때도 조심히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강배전은 다크로스팅은 촉촉하고 안까지 고르게 있고 달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조절을 해야 돼. 평상시에 자기가 막 터트리는 로스팅을 한다고 하면 강배전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막 터트려 여기서 꺼버려. 그래갖고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그런 형태로서는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 쉽게 생각하면 생두의 개성에 기대지 말라는 얘기죠. 강배전은. 로스터가 불로 눌러야죠. 생두를 이겨내야 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 대신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향미를 골라서 그 커피를 선택하는 거라면 강배전 같은 경우는 로스터가 버틸 수 있는 생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썩고 나쁜 커피만 아니면 단단한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걸 가져와서 제가 거기에 맛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생두로 강배전을 하면 맛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강배전을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죠. 예전에 이제는 강배전 커피 하면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좋은 커피로 뭐 케냐 좋은 케냐로 강배전을 하면 맛있죠. 강배전의 특유의 그 맛과 고르기도 하고 잘 버티고 잘 버티고 버텨주기도 잘하고 네. 좋은 콩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게 조직이 뭐 빠바바박 깨지는 그 잘 타는 현상들은 좀 조직을 해야 되고 말이 막 많아져 버렸네. 더 이상 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자, 핵심을 얘기하시는 데미지를 안 가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열 조절하지 말고 미리 불을 조절을 해서 이놈들을 스무스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1차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불 조절만 잘하면 그죠? 1차 소리가 꼭 막 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에 열이 많으면 1차 소리가 커지는 거고 있고 조직에 이제 밀도도 상관이 있지만 프로파일에 따라서 아예 작게 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좋게 들어가고 이렇게 천천히 끄는 형태로 그리고 데미지를 하고 수분도 잡아주고 배기도 잡고 대류열을 그리고 2차 2분에 대류열을 많이 쓰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터져버리니까 완만한 곡성을 해라.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많이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죠? 거의 얘기해 준 거 같은데. 강배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말 안 하겠어요. 아니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한 가지는 티핑을 신경을 안 쓰면 또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티핑 신경 안 쓰면. 네. 그게 어떤 거죠? 이제 그 티핑에 너무 관여받지 않고 맛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저거는 이제 안정감 있게 겉보기에도 좋은 모양새의 그런 강배전 커피고 전반적으로 예쁜 아이. 예, 예쁘네요. 거친데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하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로스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맛이 썩 훌륭해요. 그것도 저거는 진행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걔는 좀 더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걔는 겉모습이 이제 좀 거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근데 기름도 돌고 하는데 호불호가 날릴 수가 있겠네요. 예. 걔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추출이 잘 돼요. 그 성분이 안 죽은 안 거죠. 죽은 거지, 안 날아가는 거지. 예. 근데 대신 티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죠. 컴플레인이 잘못된 커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접은 이유가 아직은 그 커피 시장에서 이거를 맛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좀 한계가 적당하지 않은 커피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티핑을 안 나게끔 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티핑을 그러니까 반대로. 티핑을 나서라도 네. 독특한 네. 커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티핑 때문에 이제 그걸 포기할 것이냐. 조금은 무난한. 무난한. 그거는 이제 공급자가 선택을 해야겠네. 네. 어쨌든 이제 데미지를 안 입히는 형태로 로스팅을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불을 많이 쓰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티핑을 좀 일으키더라도 좀 더 개성 있는 강하게 있는 커피를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몫이다. 그렇죠? 근데 실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게 박람회에서 티핑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맛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티핑이 일으키는데 맛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게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이제 뭐 쉘이라든지 뭐 티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커피의 불쾌한 데미지냐, 아니 이게 뭐 디펙트냐. 티핑은 이제 디펙트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뭐 다이버산 커피 같은 경우에도 먹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못 먹는 커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선택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아까 그 티핑을 가더라도 이 그래프는 유지되는 거죠. 네. 요거는 거기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되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유지가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대류열을 많이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뭐 만델린이 됐든 강배전이 됐든 데미지를 많이 안 내고 커피를 볶는데 신경을 써라. 그리고 대류는 커피를 통과돼 버리니까 상처를 준다, 그런 개념으로 배를 느낌적으로 로스팅을 해라. 그러니까 로스팅이라는 거는 사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콜럼부스의 계란 같은 거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아가는 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안녕.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끝. 네.